차이나 리뷰의 조창환 편집장께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창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한반도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일단 뭐 어제 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예. 방한해가지고 이제 어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만났고요. 예. 4박 5일 일정인데 오늘부터는 대선 후보나 이제 캠프 관계자를 또 차례로 만날 겁니다. 일단 이런 거 알기 위해서 우다웨이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면 이번 방한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다웨이는 일단 육자회담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던 그런 이름인데, 네. 어떤 인물입니까, 실제로? 예, 그 1946년 12월생이니까요. 예. 올해로 딱 이제 71살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후이니까 1973년부터는 그 주 일본 대사관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예. 뭐 주로 일본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쪽에서 참사를 하다가 1998년 4월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로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2001년까지 이제 11월까지 그 한국 대사로 일하다가 이제 일본 대사로 바로 옮겼고요. 예. 2004년 8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이제 차관급이죠. 예. 그 외교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어가지고 주로 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 조약업 법률 부분들을 좀 책임을 졌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가 2010년 1월에 그 외교부 보직에서는 완전히 나와서 예. 그해 2월부터는 한반도 특별대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인도 일본 대사관 참사를 지냈던 외교관 출신이고요. 아하.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전문가지만 육자회담 이후에는 이 한반도 문제도 깊이 관여되어 있는 한국 문제 전문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주요한 목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도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예. 엊그저께 이제 끝났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 그 논의가 됐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중국 매체도 이번 방문 목적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핵 문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드 반대 입장 전달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어떻든 이번 방문 목적이 그 미국의 북한을 뭐 어떤 공격하기 위한 의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라면 정말 큰 걱정인 거죠. 아하.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을 한국에 보냈으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떻든 이분 정도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유화책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예. 그보다는 우선은 이제 이 복잡해지는 한반도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 우다웨이도 목적인 것 같아요. 예. 예, 북한은 뭐 핵실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미국도 항공모함 칼빈스노 이쪽 한반도로 이동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지금 뭐 정보통들은 중국하고 북한 경계에 그 중국군들이 계속 집결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되면서 좀 불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법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국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강경한 자세인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도 사드를 뭐 국민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려는 수단 정도, 프레임 거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막 말한 것처럼 전쟁 위기, 뭐 오늘은 누가 그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전에는 남침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 폭격을 걱정한다는 말을 누가 썼던데. 네네네. 이런 상황들이 정말 뭐 우리나라만 지금 둔감한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고요. 예. 어떻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우다웨이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나라한테 인지시키려는 의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창환 편집장에서 보시기에 네. 우리 정부가 대처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선인 등 굉장히 중요한 내부 정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걸 통해서 일단은 뭐 그나마 작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드 배치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예. 뭐 이렇지 못하다면 이런 과정들에서 그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방법이겠죠. 예. 근데 이제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요. 예.
우리 문제를 지금 최근에 정부들도 트럼프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정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강대국의 생리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싶은 게. 예. 딱 그 100몇 년 전이죠. 1905년에 그 역사에서 배웠지만 가스라테프트 밀약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미국은 필리핀 점령하고. 예. 일본은 그러니까 조선 점령하는 걸 약속한 거잖아요. 예. 뭐 강대국은 물론이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나 뭐 시진핑을 바라보면서 이런 걸 걱정하는데. 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예. 정말 이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전쟁과 상응하는 위기를 만든다는 게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아하.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 회담에서 좀 냉정히 말을 평가를 해보면. 네. 우리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는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지금. 뭐 당연한 결과 아닌가요? 예, 저도 정부에서 일할 때 그 정상회담 의제를 한번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상회담 이렇게 의제가 올라오면 한중 정상회담이면 뭐 각 그 부처별로 이렇게 의제를 내라고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 다 모아서 일단은 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보통. 예. 그래서 이제 정상회담에서 논의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이번에 뭐 시진핑하고 그 트럼프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예. 뭐 북핵 문제나 이런 몇 가지만 논의됐을 거고요. 무역 문제 이런 것들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말단에 뭐 사드 문제도 들어가 있을 건데 이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맞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뭐 아무런 이런 말단에 있는 내용들은 구속력도 없고 관심도 없습니다. 아하. 어떻든 이번 정상회담이 이제 두 정상들이 처음으로 합을 겨룬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서로 이제 힘을 좀 본 것 같고요. 중국도 내부적으로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평가가 좀 다양한데요. 예. 확실한 것은 두 나라 눈에서 한국은 없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저 이제 자국의 이익을 이야기할 때 한국은 일종의 이제 정말 쫄자로 사용하는 그런 느낌이 계속 강하더라고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예, 아하. 걱정이죠. 지금 인터뷰는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연결해서 미국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반도에 출동을 하고 또 중국 접경 지역에 병력에 집결했다. 이런 보도가 있자 어제 인터넷에서는 하루 종일 이러다가 전쟁 나는 거 아니냐 하는 SNS가 많이 돌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이 우리를 빼고 단독으로 북한을 침공하는 거 아니냐. 북침설 혹은 폭격설이 꽤 많이 돌았는데요. 이 문제를 저희가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전화 연결됐나요? 예. 네, 장관님. 예. 네, 답변해 주십시오. 예, 잘 들립니다, 이제. 미국이 북한을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치기는 난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 이유는요? 왜냐하면 이제 시리아하고 자꾸 비교를 하는데 시리아는 우선 핵무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북한이 한 대 맞으면 가만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대로. 예. 한반도의 전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미국이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예. 두 번째, 지금 아까 그 중북 접경 지역에 중국의 병력이 집결되어 있다는 말씀하셨죠? 네네. 대만발 그 뉴스긴 한데, 네. 한 15만 명이 지금, 집결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거는 미국이 북한을 칠지도 모른다는 그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서 중국이 그쪽에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하. 건드리면은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건 북한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기 6.25 때 참전했던 거고 똑같은 입장입니다. 순망치한. 북한이 당하면은 바로 중국으로 그 불똥이 튄다. 그래서 그런 짓 하지 말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도 미국이 함부로 북한을 칠 수 없고 또 하나 지금 우다웨이가 어저께 서울에 왔다가 지금 곧 평양 다시 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우다웨이를 통해서 아마 이런 그 미중 정상회담 결과 그리고 중국의 입장 또 한국의 입장 이런 걸 잘 전달하면은 북한도 함부로 김일성 생일을 맞이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하는 일을 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봐요. 그럼 지금 미국과 중국이 서로 시그널을 주고받는 겁니까? 그렇죠. 서로 지금 기싸움을 하지만 네. 어쨌건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북한의 행동을 중국이 나서서 좀 자제시켜라 하는 그런 취지, 그런 목적으로 지금 그런 뜻으로 이번에 항공모함 전단을 이쪽으로 다시 돌린다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위협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실제 전쟁에 위협이 있다면 미국은 지금, 남한에 한국에 있는 미국인부터 소개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거 쉽지 않아요. 30만 명이나 있는데,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고, 미군이 한 1만 8천 명 있다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이 30만 명이나 있죠. 94년에, 그 영변을 폭격하려고 할 때, 그 전에 당시 대사의 가족들을 일본으로, 철수하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고, 30만 명이나 되는데, 함부로 못하죠. 저쪽에서 미사일 쏘거나 여러 가지 장사제품 쏘면은 한국 사람만 맞으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인들, 남한에 거주가 있는 미국인들 30만 명을 지금 공항으로 빼돌린다든가 그런 움직임도 전혀 없고 하기 때문에. 예. 예. 6.25 때하고도 또 다릅니다. 6.25 때는 미국 사람이 군인밖에 없었죠. 네네. 그래서 이게 전쟁의 직접 신호라든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시는 거고. 늦추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이렇지 못하다면 이런 과정들에서 서로 양해를 구하면서 진행하는 것들이 이제 방법이겠죠. 예. 근데 이제 흐름을 본다면 굉장히 걱정스러운 것은요. 우리 문제를 지금 최근에 정부들도 트럼프가 나서서 해결해 주길 바라는 그 정서가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많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강대국의 생리를 몰라도 이렇게 모를까 싶은 게 딱 그 100몇 년 전이죠. 1905년에 그 역사에서 배웠지만 가스라 테프트 밀약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국은 필리핀 점령하고 일본은 그러니까 조선 점령하는 걸 약속한 거잖아요. 강대국은 물론이고 국가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외교적인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트럼프나 시진핑을 바라보면서 이런 걸 걱정하는데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고요.
정말 이런 과정에서 잘못하면 우리 민족이 전쟁과 상응하는 위기를 만든다는 게 정말 걱정스러운 거죠. 아하. 이 트럼프하고 시진핑 회담에서 좀 냉정히 말을 차이나 리뷰의 조창환 편집장께서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창환 편집장님. 네, 안녕하세요. 조창환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심각한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한반도 상황이 좀 심상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일단 뭐 어제 그 중국의 우다웨이 한반도 특별대표가 예. 방한해가지고 이제 어제는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 만났고요. 예. 4박 5일 일정인데 오늘부터는 대선 후보나 이제 캠프 관계자들도 차례로 만날 겁니다. 일단 이런 거 알기 위해서 우다웨이가 어떤 인물인지 좀 알면 이번 방한의 흐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우다웨이는 일단 육자 회담과 관련해서 언론에 많이 등장을 했던 그런 이름인데, 네. 어떤 인물입니까 실제로? 예, 그 1946년 12월생이니까요. 예. 올해로 딱 이제 71살 정도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후인 1973년부터는 그 주 일본 대사관에서 외교관 생활을 했고요. 예. 뭐 주로 일본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그쪽에서 참사를 하다가 1998년 4월에 이제 주한 중국 대사로 왔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2001년까지 이제 11월까지 그 한국 대사로 일하다가 이제 일본 대사로 바로 옮겼고요. 예. 2004년 8월부터는 우리나라의 이제 차관급이죠. 예. 그 외교부 부부장으로 임명되어가지고 주로 아시아 지역 업무를 총괄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 간 조약업 법률 부분들을 좀 책임을 졌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다가 2010년 1월에 그 외교부 보직에서는 완전히 나와서 예. 그해 2월부터는 한반도 특별대표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인도 일본 대사관 참사를 지냈던 외교관 출신이고요. 아하.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 전문가지만 육자회담 이후에는 이 한반도 문제도 깊이 관여되어 있는 한국 문제 전문가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온 주요한 목적을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저도 지금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은요. 예. 엊그저께 이제 끝났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 예. 그 논의가 됐던 북한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우리나라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닐까 하는 게 제일 걱정스러워요. 중국 매체도 이번 방문 목적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일단 미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북한 일단 어려울 겁니다. 지금 우리 정부도 지금 뭐 사드 배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국제적인 어떤 흐름 속에서 이렇게 계속 강경한 자세인 상태고요. 예.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도 사드를 뭐 국민 감정을 통해서 이렇게 이용하려는 수단 정도, 프레임 거는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아까 막 말한 것처럼 전쟁 위기, 뭐 오늘은 누가 그 표현을 했더라고. 이전에는 남침을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러니까요. 그 폭격을 걱정한다는 말을 누가 썼던데. 네네네. 이런 상황들이 정말 뭐 우리나라만 지금 둔감한 것 같아서 너무 걱정이고요. 예. 어떻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우다웨이도 지금 이런 상황들을 좀 우리나라한테 인지시키려는 의도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창환 편집장에서 보시기에 네. 우리 정부가 대처할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선인 등 굉장히 중요한 내부 정치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걸 통해서 일단은 뭐 그나마 작게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천천히 진행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뭐 사드 배치 핵 문제 설명하고 그다음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사드 반대 입장 전달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예. 어떻든 이번 방문 목적이 그 미국의 북한을 뭐 어떤 공격하기 위한 의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온 거라면 정말 큰 걱정인 거죠. 아하.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이 정도 비중 있는 인물을 한국에 보냈으니까 나쁘게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어떻든 이분 정도면 이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이 유화책을 가져올 가능성은 없는 거고요. 예. 그보다는 우선은 이제 이 복잡해지는 한반도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그 우다웨이도 목적인 것 같아요. 예. 예, 북한은 뭐 핵실험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네. 또 미국도 항공모함 칼빈스노 이쪽 한반도로 이동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또 지금 뭐 정보통들은 중국하고 북한 경계에 그 중국군들이 계속 집결하고 있다고 나와 있고요.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확인되면서 좀 불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해법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